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라 이번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의료개혁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집권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주권자가 집권 여당, 정확히는 대통령을 심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늘리지만 강력한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의료개혁이 대표적이죠. 이 오변은 이런 성격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참패를 당하고 의료개혁 과제 역시 폭망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 대통령 지지율이 순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때만 하더라도 현 정부는 총선 전략으로 통할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패착이었죠. 여러 전문직 중에 의사는 정말 특수합니다. 변호사가 파업한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진 않죠. 회계사나 도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릅니다. 의사가 파업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즉 의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정부 또는 다른 단체와의 합성에서 본질적인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쯤 되면 의사협회가 반국가 단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 정책을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의료계는 진료 거부라는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00년 의학분협 사태 때도 막 그랬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결국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학분협 사태가 마무리되었고 지금까지 의대 정원은 3058이라는 숫자로 쭉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2020년에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의료계 강력한 반발과 코로나 국면에 무산되고 말았죠. 이번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리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고 2월 20일 집단 행동을 시작합니다. 의료 형사행선은 전공의들의 이탈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논문이나 OECD 통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주어 의료 행위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의사가 매력적인 전문 직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의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의료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의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긴 하지만 이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결정은 주권자가 하는 것이죠. 의사는 단지 이해 당사자로서 의료 정책에 의견을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외교, 국방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국군 장병 수를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현역 장병이나 예비역 또는 징집 대상자가 이 결정에 반대하여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국군 장병과 의사는 다르죠. 하지만 국군 병력을 몇만 명으로 형성할 것인지 의사를 몇 명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수 증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쪽 견해를 지지하는 쪽이 76%면 그건 압도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지율 상승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료개혁 이슈를 느닷없이 시작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는 다른 전문 직종과는 다릅니다. 의사들의 이익단체는 언제든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협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에 의해 당사자인 의사가 이런 속성을 가진 집단일 경우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목표를 가진 채 무너진 공공의료를 재건하고 전문의 대신 전공의 노동력을 갈아놓고 있는 현재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 과목 의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다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온 힘을 기울여 의료개혁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인데 현 정부는 정말 얄팍하게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나 총선 승리 전략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총선을 앞두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니 안마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의사이익단체는 진작에 현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를 총선 전략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아, 총선 때문에 이러는구나.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 되겠네? 여당이 총선에서 지면 없던 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고 강경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이익단체에서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기 어렵다고 예측을 했을 테니까요.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참패를 당해 현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한 협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현 정권의 실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그렇죠. 이 상황에서 환자만 죽어가고 환자 가족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매우 발칙한 생각을 하는 의사들이 정말 의사협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이 의사협회가 반국가단체와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사가 특수한 전문직이고 언제든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를 수 없으니 정부는 이러한 의사 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약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의대 정원을 진짜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면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등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통일적인 메시지 관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총선이 급해 꺼낸 이슈라 그렇겠죠. 그 결과 의료개혁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극단적 충돌을 낳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록 현 정권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함부로 총선 이슈화하여 큰 실패 위기에 봉착했으나 여기서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놓지 말고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이 오변의 생각이 동의하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변의 분밀 포커스, 흥미로운 주제와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